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좀 구독과 좋아요, 추천 즐겨찾기, 저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보고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보스턴과 볼티모어인데 도빈스랑 애플린이 붙네요. 자, 애플린은 사실 지난번 등판 때 별로 못했어요. 그 전에 이제 복귀 등판 한번 했었다가 지난번 등판에 꽤나 그래도 5.1이닝가량 먹었는데, 처음에 복귀했을 때는 5이닝 2실점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지난번 등판 때 이제 홈런을 4방 맞았습니다. 애플린이 원래 볼넷은 정말 적지만 그렇다고 큰 거를 안 맞거나 이런 유형은 아니에요. 작년에도 피홈런 22개 맞고 3.59 정도로 괜찮은 시즌을 보냈지만은 올 시즌에는 방어율조차 좋지가 못한 모습들, 지난번 등판에 아주 실망스러웠던 애플린이고, 그리고 헌터 도비스는 지금 방어율도 그렇고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신인 선발 치고는. 사실 마이너리그 성적보다는 오히려 메이저리그에서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메이저리그 와가지고 딱히 뭐 이닝 대비 삼진 같은 거라든지 뭐 볼넷 주는 거, 피홈런 맞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나쁘지가 않아. 그래서 도빈스는 지금 보스턴이 선발들이 부족한 와중에서도 본인의 몫은 충분히 해주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선발상으로는 사실 뭐 애플린이 그래도 이름은 있지만, 여태까지 보여준 것도 있지만은 애플린은 쉽사리 막 우위로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도 이 경기가 보스턴이 8회 빅이닝으로 볼티모어에 그냥 불펜진 두들기면서 아주 대승을 했는데, 원래 어제 더블헤더로 진행이 될 뻔하다가 2차전이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또 이제 낮 경기로 열리거든요. 나는 어제 2차전 때 지올리토가 선발로 나오고 볼티모어에서는 뭐 찰리 모튼이 나올 거다 이러길래, 사실 저는 2차전이 오히려 오바가 보기 편하고 1차전은 낮 경기여도 볼티모어가 낮 경기 때 오바가 진짜 많이 나는데, 이게 선발이 사실은 1차전보다 2차전이 조금 더 오바가 편하겠다, 그래서 제가 1차전 사렸거든요. 내일도 사실 지올리토라든지 뭐 찰리 모튼 이런 애들이 1차전에 선발로 나왔으면은 오바를 그냥 쉽게 맞을 텐데, 볼티모어가 낮 경기 때 오바가 굉장히 많고 어제 보스턴이 빠따 폭발하긴 했지만은 뭔가 좀 확신은 많이 없어요. 낮 경기여서 또 한번 볼티모어이 오바 보고, 보스턴이 빠따도 그렇고 지금 선발도 유리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보는 건데 확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선발이 바뀌었으면 좋았을걸. 다음 미네소타와 켄자 경기 있습니다. 제비 매티스 그리고 이제 마이클 와카가 붙는데요. 이 미네소타 제비 매티스가 나오는 거는, 미네소타도 지금 선발에 약간은 좀 빵꾸가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이제 몇 번 올라왔을 때 미네소타 팀 내 투수 2위 유망주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37이닝 만에 피홈런이 11방이었습니다. 기록상으로 뭐 피안타라든지 뭐 제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별로였었거든요. 그리고 직전 처음에 올라왔을 때 직전 경기도 3이닝 동안 뭐 피홈런 없었지만은 실점 4실점 하고 볼넷 세게 주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의 벽을 실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이긴 하네요. 작년에도 사실 몇 경기 잘해주다가 한번 크게 얻어맞는 2이닝 만에 막 9실점 하고 피홈런 3번 맞고 이렇게 좀 몰아서 얻어맞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좀 잘해줄 때가 있긴 했었거든요. 다만 지금 당장에 이 친구가 5이닝 가량을 뭐 한 1, 2실점으로 닫아주기에는 무리가 조금 있다고 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티스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마이클 와카 경기인데도 켄자가 역배를 받았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빠따상으로 켄자를 못 믿겠다 이런 것 같은데, 자, 마이클 와카는 지금 방어율도 그렇고 요즘에 뭐 실점 페이스도 그렇고 그냥 올 시즌에 크게 털린 적이 아예 없는 수준이에요. 마이클 와카는 뭐 피홈런도 3방밖에 없고 제구력도 나쁘지가 않고, 그냥 마이클 와카는 작년보다도 지금 페이스가 좋은 상황입니다. 이닝만 조금 더 먹어주면 진짜 완벽할 텐데, 어쨌든 마이클 와카는 좀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더구나 얘는 또 이제 그 미네소타한테 최근 6경기, 그전에는 워낙 옛날에 성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네소타한테 6경기 동안 1.79 정도로 아주 강했던 면모도 두드러집니다. 다만 이렇게 좀 상대전적 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있긴 해. 피안타율이 높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뭐 장사 컨트롤 같은 것들 잘 해줘가지고 2차 스탯상으로는 안정감이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켄자가 순수하게 빠따가 좀 모자라가지고 역배를 받은 것 같은데, 상대 선발이 제비 매튜스라면은 저는 그것도 공략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비 매튜스는 작년에도 이제 마이클 메시한테 굉장히 크게 두드러 맞기도 하고, 저는 켄자가 어제는 좀 못 쳤지만은 이 나름대로 타선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시즌 초반 해밀 때보다는. 저는 이거는 와카 경기에 켄자가 역배를 받는 거는 사실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켄자 쪽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고, 언더오버는 사실 매튜스 경기여가지고 이게 켄자가 빠따가 좀 괜찮다면은 오바를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빠따에는 그렇게 큰 기대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더 쪽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로도. 그리고 피츠버그와 미러키, 미치 켈러 그리고 퀸 프리스터인데, 퀸 프리스터 등판 전에 이 오프너를 쓴 다음에 프리스터로 한 뭐 5, 6이닝 가량 그렇게 좀 던지게 한다. 그게 꽤나 효율적이었었어요. 내일은 뭐 딱히 미러키가 뭐 오프너를 쓰겠다 이런 뉴스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퀸 프리스터가 뭐 아주 나쁘진 않아요. 한 5이닝 정도를 뭐 한 1실점에서 3실점까지 이렇게 커버해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는 지금 뭐 피홈런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 볼넷이 많아서 문제인데 요즘에는 볼넷도 조금 줄여나가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치 켈러가 미러키한테 굉장히 약한 면모가 있습니다. 9경기 동안 46.1이닝에 5.44로 굉장히 약했다. 제가 이게 상대 전적을 사실은 그렇게 막 엄청 막 신경 많이 쓰진 않아요. 이게 나는 그렇게 막 아주 잘 통한다고는 안 보는데, 근데 미치 켈러는 좀 심각하기는 해. 미러키 애들한테 93타석 동안 피해 안타율이 381이다. 장타도 좀 많았던 느낌이 있고 2차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좋지가 못하거든요. 미치 켈러가 요즘에 구속도 조금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 페이스상으로 그렇게 뭐 엄청 후달리진 않아요. 지금 기록도 슬슬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라 저는 사실 상대 전적보다는 요즘에 폼이 우선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미치 켈러는 너무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 미러키가 아주 켈러한테 답을 못 내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요즘에 피츠버그가 그동안 25경기 동안 5득점 이상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2경기 연속으로 득점이 꽤나 살아나고 있어요. 프리스터가 저는 아주 깨끗하게 막아줄 거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고, 둘 다 불펜 소모도 상당히 많거든요. 나는 그냥 이 경기는 오바가 제일 낫지 않을까. 둘 다 내일 컨디션 오피스 상으로도 이런 조건에서는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고도 하네요. 자, 그리고 워싱턴 대 샌프란시스코. 자, 내일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그 카일 해리슨이 등판을 합니다. 원래 작년에 이제 신인으로서 몇 번 선발로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막 신통치는 않았거든요. 잘하다가도 한 번씩 몰아맞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거의 다 이게 불펜으로 나온 성적입니다. 불펜으로도 얼마 안 나왔어. 한 4경기밖에 안 나왔는데 끼케야 뭐 2이닝 먹고 한 멀티이닝 조금 던져주는 그런 모습밖에 없어가지고, 내일 당장에 카일 해리슨이 선발로 나오는 거는 지금 벌랜도가 이제 부상 잘 먹는 애 올라서 그래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해리슨도 많은 공을 던지진 않을 것 같다. 자, 어비는 요즘에 한 3경기가량 아주 잘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전체로 보면은 몇 번 그냥 부진한 거 말고는 한 필라델피아한테 6이닝 6실점 한다든지 그런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어빈이. 작년에도 얘가 조금 잘할 때가 있었는데 시즌 후반부에 조금 조져가지고 그래서 좀 어설펐는데, 사실 선발 구도상으로는 저는 제이커 어빈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빈 역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샘플한테 많이 만난 건 아닌데 피안타율도 385로 상당히 높고 피장타율도 꽤나 높다. 이런 것들이 거슬리더라고요. 딱히 뭐 홈에서의 큰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 이거는 워싱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냥 마음을 돌렸습니다. 해리슨이 뭐 길게는 던질지 모르겠다 뭐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되게 좀 애매해 보이네요. 워싱턴이 그동안 이제 불펜도 많이 좀 살아났었는데 어제 경기도 이제 불펜 구간에서 실점을 많이 해가지고 져버렸었죠. 샌프란시스코도 빠다가 특히 이정우 선수가 어제 좀 괜찮았던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그냥 샌프란시스코의 승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원래는 워싱턴 쪽 역배도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돌렸어요 그냥. 저는 한 점 차 게임도 조금은 기대가 있긴 합니다. 다음 콜로라도와 양키스 경기. 프리랜드랑 프리드가 붙어요. 일단은 선발상으로도 프리드한테 엄청난 우세가 조금 점쳐지는 경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어제 경기 콜로라도가 이기기 전까지 콜로라도 지금 상태가 이렇거든요. 8승 42패였다. 이제는 9승 42패가 돼가지고 이거보다는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저 로키스, 콜로라도 로키스는 그 50게임 스타트 기준으로 현대 야구 뭐 라이브 시대 이전 이후로 나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1900년대 뭐 이후 뭐 이런 거겠죠. 그 기준으로 가장 안 좋은 첫 50경기 스타트를 하게 됐다. 그만큼 작년에 화싹이 정말 기록적인 승률을 보이면서 물부 역사상 가장 낮은 승률을 보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콜로라도는 작년 화싹보다도 더 안 좋은 팀이라는 소리거든요. 콜로라도가 어제 이긴 거 자체가 정말 대단한 역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슈미트도 아니고 프리드죠. 자, 어제는 테너 고든이라는, 그것도 사실 좀 땜빵 선발에 가까운 거였는데 근데 콜로라도가 이겼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나오는 프리랜드는 그나마 좀 봐줄만해. 원래부터 구속이 많이 나온 선수는 아닙니다. 싱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하는데 올해는 좀 포심을 많이 쓰고 있고, 자, 너클 커브.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너클 커브로 헛스윙 유도를 10번이나 해냈고요. 그리고 너클 커브를 통해서, 그리고 포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대팀 타자들의 좋은 타구를 양산하지 못하게 타구의 속도를 많이 좀 억제를 잘했습니다. 땅볼 유도를 잘했다거나 빗맞은 타구 양산들, 그런 것들을 꽤나 잘해줬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랜드는 원래부터 고점이 없지 않은데 지난번 등판 때도 필라델피아 상대로 5.1이닝 실점을 했습니다. 프리랜드가 고점이 없는 선수는 아니다. 최근 경기들은 나쁘지 않더라. 너클 커브가 좀 불을 뿜고 있어요 요즘에는 프리랜드는. 근데 이제 그냥 이거는 아무래도 프리드가 너무 대단한 선수라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프리드도 이제 직전 등판 때 매츠와의 경기였는데 되게 어려운 경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프리드는 싱커의 구속도 잘 나오고 전반적으로 공들이 다 잘 통했어요. 여기다가 그 이제 양키스가 프리드를 꼬시면서 너 한번 스위퍼를 좀 섞어봐라. 원래 스위퍼를 그렇게 많이 던지지 않은 선수인데 이런 공들을 많이 섞어가면서 프리드가 정말 대단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 등판 때도 이제 싱커랑 포심 이런 공들로 매츠 타자들한테 좋은 타구를
이 이스트 벨로시티 타구의 속도를 많이 좀 억제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는 원래부터 땅볼 유도가 좋은 선수고 위기 상황에서도 지난번에는 삼진을 많이 잡는다든지 병살타 유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프리드는 쿠어스 필드에서도 약하지가 않아요. 4경기 동안 2.91 정도로 좀 소시적에 약간 고생했던 거, 그런 거 말고는 프리드는 대체로 콜로라도를 잘 상대를 한 편입니다. 그래서 쿠어스에서도 그렇게 뭐 약한 모습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프리랜드를 조금 괜찮게 보이는 모습이 있다지만은 양키스의 전력이 확실히 좀 우세기는 합니다. 양키스도 빠따가 조금 오락가락 하기는 해요. 9경기 동안 안타 자체는 좀 한 자릿수에 계속 멈추고 있거든요. 이것도 자 맥스 프리드는 콜로라도 애들한테 189 정도로 잘 상대를 했고 이런 장타 억제도 잘 되는 편입니다. 2차 지표도 좋아요. 근데 프리랜드는 양키스 애들한테 291 정도로 약했었고 피장타율도 예상되는 거는 꽤나 높다. 2차 지표도 안 좋게 찍힌다고 하는데 골드 슈미트라든지 트렌트 그리샴, 샌디에고나 애리조나에 오래 있었던 이런 애들이 많이 상대를 했다 보니까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홈런도 꽤나 있기도 하고, 더구나 이제 코디 벨린저는 3타사 정도로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기도 하죠. 뭐 이외에는 르메유도 옛날에 동료였는데 좀 셌다든지, 물론 이제 에런 저지가 약간 약한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홈런이 하나 있기도 합니다. 프리랜드한테는. 프리랜드가 상대 선수도 그렇고 꽤나 고생할 거가 염려가 되거든요. 요즘에 프리랜드의 상태가 나쁜 건 아니어서 저는 언더도 조금 생각하긴 한데 역시나 어제보다도 양키스의 핸승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리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또 맵이 쿠어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프리드 안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네요. 다음 경기는 휴스턴과 시애틀. 제가 방금 이제 그 프리드를 얘기하면서 땅볼 투수 얘기를 했는데 프레모 발데즈도 정말 이런 땅볼 비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죠. 뭐 홈런 같은 것들을 조금 덜 맞는다든지 올해는 뭐 제구도 살짝 나쁘기도 하고 피안타도 적진 않지만은 그래도 기록상으로는 봐줄만 합니다. 특히나 발데즈도 사실 작년에 후반기 때 굉장히 잘했는데 올 시즌에도 좀 실망스러운 경기가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잘해주고 있다. 3경기 동안 7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좋아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작년에는 구속의 상승이라는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 딱히 구속이 잘 나오진 않아요. 93할도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시즌 평균적으로는. 다만 이제 발데즈는 시애틀한테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같은 지구다 보니까 휴스턴, 시애틀이 텍사스까지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가 최근에 한 3, 4년 동안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발데즈는 시애틀한테 최근 10경기 4.63으로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셔야 되고, 브라이언 우, 이 친구는 뭐 말할 게 없습니다. 2.65 정도고 우한 정통파로서 사실 지금 시애틀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기도 하거든요. 이러다가도 뭐 어스트레키스한테 고전을 한다던가 이런 거 있지만은 그 이후로 양키스랑 샌디에고를 다 틀어 막으면서 저는 브라이언 우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애틀에 다른 이제 브라이스 밀러라든지 이런 애들보다도 더 이제 고점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올 시즌에는 이런 제구의 상태도 좋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뭐 피홈런 억제나 피안타 억제 이런 것들이 포스를 내뿜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둘 다 좋은 선발이어서 저는 함부로 건들기 어렵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휴스턴에서는 뭐 아이잭 파레데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고, 시애틀에서도 이제 뭐 랠리가 메이저리그 전체 뭐 홈런 선두를 달리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수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글쎄 저는 그냥 선발들 자체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와중에 사실 발데즈가 조금 고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 상대 전적이 안 좋다거나 그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부 예측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7.5여도 언더를 봐야 되는 경기 같고 한 점차 게임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둘 다 내일은 OPS 상으로는 이렇게 조건으로는 불을 뿜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별로 안 건드리고 싶은 경기 같습니다. 저는 투수전 예상해 볼게요. 세인트루이스 대 애리조나 경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튜 리버라토레랑 켈리가 붙어요. 자, 매튜 리버라토레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분위기가 엄청 좋았을 때 그때 뭐 안드레 팔란테라든지 조금 이제 이름값이 떨어지는 그런 애들이 꽤나 잘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리버라토레도 그 중심에 있는 선수입니다. 최근에 3경기 동안 뭐 7이닝 2실점, 5.1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이제 시즌 초반에 조금 고전했었던 그때 말고는 사실 전반적으로 리버라토레는 훌륭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 친구의 제구력, 지금 52이닝 동안 볼넷이 8개밖에 없고 피홈런도 지금 2개 정도로 억제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닝 대비 적은 피안타, 적은 피홈런, 적은 볼넷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많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얘를 보면은 뭐 어제 말했던 막 그리핀 캐니, 리버라토레는 여태까지 막 이제 정규 선발로서 꾸준하게 길게 활약도 했던 적은 별로 없지만은
사실 이 정도의 기대치는 그렇게 없었거든요. 아마 세인트루이스가 마지막으로 얘한테 선발 기회를 주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았는데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도 그렇고. 그래서 리버라토레는 사실 어제 캐닝이 조금 겹쳐 보이는 게 있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돼요. 메리 켈리는 이제 원래부터 포심이나 뭐 체인지업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던지는데 지난 한 번 때는 이제 체인지업이랑 커터를 굉장히 높은 비율로 던졌더라고요. 체인지업을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구종인데 가장 많이 던져서 11번의 헛스윙을 이끌어냈고, 원래 커터는 그렇게까지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 커터를 두 번째로 많이 던지면서 효율적인 투구를 했다. 지난번에 뭐 16개 헛스윙을 유도한 것도 그렇고, 그냥 길게 봤을 때 시즌 초반에 조금 어긋났던 거, 양키스한테 3.2이닝 9실점으로 엄청 고전했던 경기 말고는 그 외에는 그냥 꾸준하게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8경기 동안 49이닝 2.02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기록이 이래요. 잘하고 있다는 소리죠. 뭐 예년에 비해서 지금 뭐 피홈런 같은 것들도 확실히 좋은 상태고, 제구력도 작년만큼 해주고 있기도 하고, 사실 얘가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 시즌 활약으로는 아주 안정감이 넘칩니다. 어제 나왔던 잭 갤런보다도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더구나 켈리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도 4경기 동안, 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뛰다가 물부로 건너갔을 때 19년도쯤 그때는 고전을 했었는데 이후로는 4경기 동안 지금 활약이 이래요. 그래서 메리 켈리는 이 세인트루이스한테도 상당히 강했던 면모도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언더보고 싶거든요. 메리 켈리도 뭐 이런 건 있어. 피안 타율이 뭐 3할에 6박을 한다든지 피장 타율도 예상치로는 꽤나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이런 상대 전적이지만은 그래도 여태까지 좀 잘 막아왔다든지 요즘에 폼상으로는 안정감이 너무 좋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또 유기적인 투구 내용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지난번 경기 때 커터를 많이 던진 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두 선수 모두 다 안정감이 있는 선발로 보여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바사가 한창 좋았는데 살짝 또 사그라들었거든요. 애리조나도 마찬가지고. 난 그런 거 상으로는 언더 같은 것들도 괜찮고, 정배어도 세인트루이스의 저는 분위기가 기세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애리조나도 그렇고 세인트루이스도 그렇고 둘 다 수비력이 좋은 팀들이거든요. 야수들이. 언더도 생각 좀 해보고 한 점차 게임이나 세인트루이스 승리 그런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신시내티와 시카고 컵스, 앤드류 에벗, 레아입니다. 사실 기록상으로만 봤을 때는 둘 다 뭐 내용이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에벗은 그렇게 막 긴 이닝을 소화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7경기 동안 35이닝, 이 중에는 뭐 한 3, 4이닝 던진 것도 있었고, 요즘에 들어서 조금 이닝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3경기 동안 그래도 5이닝, 6이닝, 5이닝 던져가지고 실점이 3경기 한 점밖에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시내티도 키워볼만한 선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손 선발로서는. 지난번 경기 때도 구속도 평균보다 한 1.2마일가량 더 나와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93마일가량 좀 던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헛스윙 유도 비율도 포심이나 체인지업 이런 공들로 16번이나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제 콜린 레아, 사실 콜린 레아는 특징적인 게 별로 없어요. 작년에 뭐 수입 활용이 좋았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은 연차도 적지가 않고 막 일본 야구도 갔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기록상으로는 상당히 좋죠. 아주 막 처음부터 선발로 나왔던 건 아닙니다. 이제 한 4월 한 중순? 그때부터 선발로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롱릴리프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안정감이 있었고 이후에도 선발로 나와서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경기도 어제 그 신시내티는 헌터 그린이 투구수 제한이 있었었고 맷 보이드도 생각보다 조금 일찍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좀 불펜 소모값이 조금 컸었습니다. 양 팀이 6명과 5명. 안 그래도 컵스는 마무리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수준인데 불펜을 많이 썼고 신시내티 역시 6명이면은 적지 않게 쓴 거죠. 저는 선발의 상태는 꽤나 괜찮아 보이지만 경기가 길게 이어진다면 이것도 불펜에서 문제가 약간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내일 뭐 컵스가 뭐 좌완 투수한테 상당히 강했다든지, 이거는 컵스에서는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뒤쪽에 있는 막 노란색이 이제 5월달 구간인데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의 5월달 성적, 타율 3할 5리, OPS가 1.009입니다. 그리고 홈런이 8개예요. 저는 내셔널리그 5월의 선수상,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유력해 보이는 선수거든요. 그 정도로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의 5월은 빛났었다. 어쨌든 컵스 요즘에 빠따가 대단하죠. 단순하게 최근에 10경기 동안 3할 치고 있습니다. 팀적으로는 홈런도 14개 까고 있고 그런 팀이에요. 반면에 신시내티는 약간 언더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제는 신시내티가 초반에 뭐 보이드 공략도 하고 빠따가 나쁘지 않았었죠. 일단은 뭐 오바 같은 거, 그리고 빠따의 기세는 컵스가 조금 더 좋다. 이거는 컵스의 지금 빠따 기세는 저는 이 마운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고, 레아 역시 전 좋은 선발을 생각해가지고 또 한번 컵스의 승리나 뭐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와 샌디에고 경기, 그랜트 홈즈 그리고 마이클 킹인데 그랜트 홈즈는 사실 시즌 초반에 생각보다 놀라웠지만은 지금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냥 그럭저럭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스트라이더도 복귀를 한다고 하고 여러 선발들이 좀 돌아올 기미가 있는데 그래도 팀에서 4, 5선발 정도는 꾸준히 할 것 같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2경기도 6.1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으로 괜찮게 했었죠. 내일도 기대치가 없지는 않다.
자, 마이클 킹 지금 샌디에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정감 있는 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기록도 좋고. 마이클 킹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킹에 대한 뉴스가 또 나와가지고 제가 또 다 읽어봤습니다. 킹의 이제 싱커에 관한 뉴스거든요. 그냥 이런 거예요. 마이클 킹의 이런 싱커는 일단은 위쪽으로 많이 형성이 되고, 이제 그 좌타자한테는 프론트 도어, 좀 가까이 붙인다는 거고, 우타자한테는 이제 백 도어, 먼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마이클 킹이 이제 좌우타자 상대로는 좌타자한테는 이렇게 위쪽으로 몸쪽 공을 많이 붙이죠. 그리고 우타자한테는 보통은 바깥쪽으로 형성이 된다더라. 이런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 친구가 또 이제 스위퍼를 많이 섞어 쓰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 싱커랑 스위퍼 같은 동작으로 싱커랑 스위퍼를 던지는 건데, 싱커는 여기 빨간색이 싱커, 그리고 초록색이 이제 스위퍼의 움직임이에요. 싱커는 비슷한 딥세션에서 바깥쪽으로,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고, 스위퍼는 싹 긁고 나간다. 헛스윙 유도가 잘 된다는 거죠. 존 공략도 잘 되고. 그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마이클 킹이 왜 잘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이제 종횡 무빙들, 그런 것들도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봤던 그런 뉴스에서는. 그런 것들 바탕으로 그냥 킹이 지금 선발로서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기록도 그렇고 저는 킹이 좋은 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거슬리는 건 올 시즌에 이제 원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거. 킹은 좋게 볼만한데, 샌디에고라는 팀이 어제도 겨우겨우 이겼잖아요. OPS도 크게 떨어졌고 불펜 방어율도 크게 떨어졌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긴 해. 팀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뭐 아마 마차도랑 타티스 주니어라고 예상이 되는데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팀의 케미스트리도 좀 별로인 것 같고, 어쨌든 지난번 경기 때 6연패를 달리다가 이거를 뭐 끊어내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뭐 애틀랜타도 빠따가 그렇게 믿을만하지는 않죠. 저는 또 한 번 마이클 킹 경기에 8점을 줬으면 언더를 볼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샌디의 빠따로는 기대가 크지 않으니까 킹 믿고 샌디의 뭐 승정도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화싹과 텍사스 경기입니다. 조나단 캔과 잭 라이터 경기인데, 제가 어제는 그냥 이거 언더 봤었거든요. 양 팀의 경기. 뭐 언더 봤던 거는 뭐 션 버크와 타일러 말리, 이거는 말리를 조금 믿는 느낌이 있었는데, 말리가 어제 아마 5이닝 동안 3실점 정도 해가지고 기대치보다는 실점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텍사스에 빠따가 여전히 별로였었고, 화싹은 잘 다뤄뒀다. 션 버크는 다른 이제 화싹의 좀 신인 선발들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오히려 어제 션 버크가 더 잘 던졌었거든요. 오늘 나오는 조나단 캐논, 기록상으로는 션 버크보다도 위에 둘만한 선수입니다. 일단은 기록이 괜찮은 편이고, 최근에 5경기 동안 많은 이닝, 6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2.93으로 괜찮은 활약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볼넷이나 홈런이 상당히 적은 것들. 원래는 올 시즌 전체적으로는 WHIP가 조금 아쉬웠었는데, 요즘에 활약으로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히 이 친구의 뭐 투구 내용에 대해서 뭔가 진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뭐 그냥 얼추 잘 막아주고 있다. 지금 텍사스의 빠따 기세로는 얘네들이 뭐 작 피더슨도 내리고 별의별 뭐 타선의 움직임들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냥 텍사스는 빠따가 굉장히 별로죠. 이런 것들이 거의 뭐 50경기 이상 했는데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텍사스의 빠따는 좋게 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요즘에 텍사스가 분위기상으로 7경기 1승 6패거든요. 5연패 달리고 있는데 화싹한테도 길을 못 편다. 이게 뭐 다른 선발도 아니고 막 디그롬도 아니고 잭 라이터의 경기에서 텍사스가 반등하리라? 사실 그렇게 내다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이제 한 2경기가량 잘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6이닝 1실점, 7이닝 30점 이렇게 해주는데, 뭐 저는 별로 믿음이 없어요. 탑급 유망주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믿음은 아직까지는 없어가지고, 굳이 본다면 화싹의 프렌? 이게 2.5 프렌인데도 1.45를 줬으면은 나는 텍사스는 못 보겠어, 빠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화싹의 프렌 정도 보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와 토론토, 이 경기도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쉐인 바즈와 베리오스도 요즘에 오락가락하고, 쉐인 바즈는 안 좋습니다. 그냥 자, 시즌 초반에 쉐인 바즈가 작년에 기세를 이어가면서 얘도 막 뉴스까지 나섰거든요. 이 친구의 투구 내용이 어떻다, 주목할 만하다 막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 그냥 나락길을 걷고 있습니다. 4경기 동안 9.61로 그냥 개 나락이거든요. 요즘에 바즈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슬금슬금 이닝은 조금 늘려가고 있는데, 저는 바즈는 지금 선택하기 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베리오스, 사실 저는 토론토 선발진 중에 가장 뭐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있고, 요즘 뭐 구속도 조금 안 나오기도 하고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나는 그냥 얘도 별로 안 믿어. 원래는 작년에 베리오스가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원정에서 홈런을 2배나 만나던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기도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냥 이거 안 건드리고 싶은 경기 같아. 그냥 개인적으로는 쉐인 바즈 경기가 정배를 받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봐서 그냥 토론토의 역배 보는 정도?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드는 것 같네요. 다음 경기 매츠와 다저스. 사실 곤솔리보다는 피터슨이 올 시즌 뭐 꾸준히 로테이션도 먹고 있고 방어도 좋고, 피터슨을 우세로 둘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 피터슨은 다저스한테 상당히 또 약한 면모가 있습니다. 통산 이제 다저스와의 6경기, 작년에 이제 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인가? 그때 만나가지고 개털로 썼었죠. 5.82로 안 좋고 상대 전적을 봐야 됩니다. 얘는 99타석이나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이 398에 달해요. 거의 4할 가까이 쳐맞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피장타율도 매우 높기도 하고 피터슨은 일단 뭐 프레디 프리머한테는 286 정도로 그냥 뭐 나쁘진 않았는데 뭐 미겔 루아스한테도 굉장히 고전했다든지 오타니한테도 피안타율이 5할이고요. 무키 베치한테도 뭐 꽤나 뭐 좋진 않았었고 키케한테도 되게 고전하고 윌 스미스한테도 고전하고 특히 그 테오스카는 좌완 킬러잖아요. 테오스카가 뭐 아주 상대적이 좋은 건 아니지만 홈런이 있기도 하고 앤디 파이스도 아주 강했다고 하고 그냥 다저스의 대부분 타자들이 피터슨한테 전적이 굉장히 좋아요. 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터슨이 지난번에도 양키스전에서도 저는 요즘에 상태도 애매하고 좀 고전할 거라고 봤는데 꽤나 잘했잖아요.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나는 다저스가 내일은 빠따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날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곤솔린도 이제 뭐 부상당하기 전에 그런 안정감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직전 경기도 뭐 4이닝 동안 4실점 한다든지 이닝도 길게 못 먹고 아직까지 곤솔린도 다저스에서 선발로 자리 잡은 느낌은 아니에요. 얘도 이제 뭐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방어울대로 그럭저럭 해주고 있는 수준인데 올해는 이제 볼넷도 많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이 경기가 어제도 연장까지 갔잖아요. 연장 13회를 가가지고 둘 다 불펜을 엄청 많이 썼는데 이런 경기라면 8.5 기준으로는 오바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빠따적으로는 매치보다 다저스가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도 다저스가 이겨준 것도 있고 매치가 지금 소토가 이제는 OPS가 그 이제 0.7대로 내려가 버렸어요. 0.8 기준선까지 무너진 느낌이어서 빠따적으로는 다저스한테 기대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슨 경기여도 역배를 받았다면은 다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욕심낸다면 0마인까지 뭐 배당 높여서 가보고 싶은데 전 다저스를 좋게 보고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경기 있어요. KC 마이즈 오티즈인데 사실 이것도 좀 스킵해야 되는 경기 같습니다. 왜냐면은 KC 마이즈 올 시즌 기록이 상당히 좋거든요. 저는 이제 디트로이트에 여러 연관 선발들이 있는데 KC 마이즈 정도면은 스쿠발 다음 주자로서 좀 이름이 있던 애예요. 하지만 토미존 수술을 하기도 하고 구속은 올랐는데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었죠. 근데 올해는 KC 마이즈가 생각보다 지표가 좋아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햄스트링 부상 당해가지고 복귀하는 경기여서 마이즈가 길게 던질 것 같지는 않다. 부상 당하기 전보다도 상태가 어떨지 모른다. 그런 것들이 불투명합니다. 디트로이트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아마 아메리칸 리그 승률 전체 1등이었었죠. 그런 것도 있고 홈발을 가장 잘 받는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흠집이 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요즘에 7경기 동안 뭐 3승 4패로 기록상으로 안 좋기도 하고 사실 마이즈 정도면은 얘가 정상 몸 상태면 믿을만한데 지금은 그리 좋게 보이진 않네요. 자, 그리고 상대는 이제 오티즈인데요. 사실 나는 오티즈가 클리블랜드 선발진들 가운데서는 이런 좀 구이빨, 구속기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클리블랜드가 이렇게 투수들을 재활시키는 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고쳐내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작업들이 잘 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오티즈도 뭐 얼마 전에 잘해가지고 방어도 조금 내려가고 이런 건 있는데 그 내가 얘 경기를 봤을 때는 구위 같은 것들은 좋아 보여. 근데 이게 또 안 맞지도 않거든요. 장타율도 꽤나 높기도 하고 비장타율도 그래갖고 그냥 별로 안 건드리고 싶네. 이 친구는 또 낮과 밤 사이의 경기도 상당히 심하다. 이 경기가 밤 경기죠. 별로 보기 좋은 매치 같지가 않아요. 마이즈의 상태가 어설프다는 거라든지 디트로이트 불펜 좋았는데 떨어진 거라든지 그냥 뭐 기록상으로는 뭐 한 점차 게임 보기 좋을 것 같다. 디트로이트가 그냥 클리블랜드보다는 전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마음이 가긴 하는데 뭐 생각이 많이 안 드는 경기 같네요. 자, 그 다음 어슬레티스와 필라델피아, 제프리 스프링스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붙습니다. 좌완 선발들끼리 붙는데요. 이게 어제 경기 때는 휠러가 등판을 했었고 어슬레티스에서 선발이 누가 나올지 몰랐어요. 스프링스냐 아니면 뭐 제이콥 로페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스프링스가 나오면 그 경기는 좀 얻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이콥 로페즈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7이닝을 막아줬죠. 정말 뜬금 활약이었는데 왜냐면 내가 스프링스가 나오면 왜 언더를 보려고 했냐면은 얘가 일단 방어율도 나쁘지가 않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 4경기 동안 아주 잘 다져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텍사스, 시애틀,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여기 뭐 빠따가 그렇게 막 엄청 나쁘지 않은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 상대로 상당히 잘했었어요. 물론 뭐 스토프가 대단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주 잘 막아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닝도 괜찮게 먹고 나는 사실 스프링스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얘도 이제 템파베이에서 불펜이었다가 선발로 전환을 시켰는데 성공 사례였었거든요. 뭐 이제 부상도 있었고 수술도 하고 이래서 그전보다도 구속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나는 그렇게 막 좋게 보고 있진 않았는데 어쨌든 요즘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뭐 일어나가도 털려 나가는 게 그게
팀들이 또 메이저리그긴 하지만은 어쨌든 요즘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산체스는 말할 것도 없죠. 나는 사실 얘가 지금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지금도 충분히 좋은 방어력이에요. 작년에는 3.33, 재작년에 3.45로 마무리를 했는데 지난 2년 사이에 구속이 거의 뭐 한 3화에가량 올랐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는 좀 피장타율이 높다든지 여전히 산체스가 뭐 싱커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원래부터 땅볼 유도가 좋고 큰 거를 많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가지고 있는 툴 자체는. 나는 그래서 그냥 둘 다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 평균적인 능력치나 기대치로는 산체스를 좋게 보고 싶지만은 어쨌든 이 경기도 9.5는 꽤나 후해 보여요. 내일 뭐 두 팀 모두 다 좌한 선발한테는 이렇게 OPS가 많이 올라온다든지 요즘에 어틀렉스에서 불펜 그냥 나락이죠. 메이슨 밀러도 이제 더 이상 못 믿습니다. 글쎄 저는 그냥 뭐 언더 같은 거 보고 싶네요. 거슬리는 거라면은 필라델피아가 지금 불펜이 서머거리가 별로 없는데 셋업 지나서 연투가 3명이나 있다는 것들. 불펜 소모상으로는 어슬렉스가 조금 나아요. 그러려면 산체스가 조금 더 길게 먹어줘야겠다. 이것도 필라델피아 빠따가 정말 좋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살짝 식었고 어슬렉스는 원래부터 빠따 한 방이 있지만은 얘네가 지금 또 10연패 중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빠따가 잘 통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보이길래 저는 뭐 필라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와 마이애미 경기 소리아노랑 칸트릴인데요. 그냥 길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소리아노 조금 좋아해요. 얘는 이제 뭐 제구가 아쉽다거나 지금도 최근 4경기 동안 24이닝 동안 2.25로 굉장히 잘 막아줬거든요. 땅볼 유도 투수 잘 해주고 피홈런 같은 거 억제력 좋고 하지만 볼넷이 많아. 이닝 대비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볼넷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아노는 이런 게 아쉽거든요. 지난번 경기도 구속이 원래부터 잘 나오지만은 더 잘 나왔는데 볼넷을 꽤나 많이 줘가지고 실점이 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큰 거를 안 맞는다거나 이런 면역력이 있지만은 얘도 이제 조금 고전할 때가 있습니다. 잘 막아주는 날에는 잘 통하면은 뭐 병타자 유도도 잘 되고 한 7이닝 이상 먹어줄 때도 있는데 그런 날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요즘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칸트릴. 글쎄 사실 칸트릴은 저는 이제 기대치가 아예 떨어졌거든요. 클리블랜드 시절에는 선발의 한 축이었었지만은 버려졌고 작년에 콜로라도에서도 조금 잘하다가 후반기 때 완전히 무너졌고 올 시즌도 출발이 좀 안 좋았었어요. 이러다가 뭐 다저스한테 호투를 뜬금으로 한다든지 템파베이한테도 직전경기 잘하고 이러긴 한데 잘할 때도 5이닝 정도밖에 못 먹고 이닝 소화 능력이 별로기도 하고 못하는 날이 좀 더 많습니다. 5이닝을 못 채우고 뭐 3, 4실점 이상 한다든지 그런 빈도가 높아서 그냥 이건 단순하게 요즘에 천사의 빠따로는 기세가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뭐 네토 같은 얘기 많이 했었고 천사가 지금 OPS가 662에서 706 정도로 지난 일주일 사이에 가장 많은 OPS 상승폭이 있던 팀이에요. 어제도 홈런을 2방을 깠는데 천사가 얘네들이 원래부터 홈에서는 홈런이 많이 터지지만은 어쨌든 지금 8연승을 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홈런이 19개를 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OPS가 가장 많이 오른 팀이 천사였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냥 천사가 알아서 헨슨까지 해주던데 저는 천사 계속해서 믿어보도록 하고요. 마이애미도 빠따가 약하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14안타나 치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천사를 뜯어내지는 못했었고 저는 선발로도 소리아노 정도면은 믿을만하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천사 쪽을 좋게 보고 헨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자 이제는 미네소타가 홈으로 갑니다. 3차전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근데 난 이 시리즈는 별로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해. 오클라호마가 더 센 것 같거든요. 나는 원래 미네소타를 좀 좋아해. 그리고 미네소타가 작년에는 오클라호마랑 1, 2, 3등 경기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1, 2, 3등을 몰랐어요. 얘네들이 그 정도로 참 잘했었는데 올해는 일단 미네소타가 후반기에 특히 이제 막바지 때 엄청난 약진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오클라호마 올 시즌 68승 팀이잖아요. 오클라호마가 확실히 정규 시즌 체급은 높았었다. 그런데도 미네소타는 올 시즌 정규 시즌을 2대2로 생각보다 오크를 좀 고전하게 썼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냥 좀 현실적인 고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에이스의 활약, 앤트맨이랑 스가 지난번 경기 때는 32득점 해주고 3점 같은 게 안 통했지만 그래도 고투가 역할을 해주더라 이런 얘기는 할 만한데 앤트맨이 꽤나 했어도 스가가 물론 더 좋은 활약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이더비 그전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좀 오락가락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잘하네. 턴오버도 하나도 없고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에서까지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스틸이면 스틸, 블락이면 블락, 동선 차단이나 역습 트레일러 역할 이런 것들 너무 잘해주죠. 그래서 나는 그냥 오클라호마가 체급이 확실히 좀 우위 같네 이거는. 그리고 미네소타에서는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잘했던 꾸준하게 했던 선수가 누구냐면 무조건 랜들이거든요. 근데 이 랜들이 오클라호마 상대로는 진입이 좀 어려워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네소타 여러 명의 선수들 가운데 이 랜들에 대한 3점 기대치는 좀 낮은 편이에요. 물론 얘가 1차전 때는 6개 중에 5개를 넣었지만은 지난번 경기 때 랜들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11개 중에 2개 넣고 3점은 3개 중에 빵개. 그냥 이러면은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는 랜들의 3점은 버려두고 이 친구의 인사이드 진입만 견제를 하면 되겠다. 아마 그런 계산에 설 겁니다. 이게 랜들이 막 상대 인사이드 공략 아주 잘해가지고 좀 높은 확률의 득점들 그런 것들을 해줬는데 오클라호마 상대로는 박스 진입이 너무 어려워요. 쉽사리 막 돌파를 하다가도 스틸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원래 미네소타의 올 시즌 가장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미드맨이 랜들인데 랜들이 안 통하고 있다는 거. 그게 조금 고달프네요. 그리고 이 수비의 핵심 고베어는 미스매치 대처도 잘 되고 그런 애잖아요. 하지만 야 이게 스가를 상대로는 고베어가 아무리 뭐 높이가 높고 수비가 좋은 선수라 하지만은 스가를 상대로는 그냥 미드레인지 게임 하니까 답이 없더라고. 제이덥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도 하고 홈그레도 슈터치가 좋죠. 그래서 지금은 고베어의 역할이 사실상 수비에서도 별로 할 게 없고요. 그나마 이제 스크린. 고베어는 진짜 좋은 스크리너죠. 뭐 스크리너를 해주긴 하는데 근데 이제 단순하게 스크린 서준다고 해가지고 이 볼을 잡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슛만 날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피켓롤을 해서 고베어가 볼을 받아주고선 인사이드로 돌진해가지고 뭔가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베어의 공격 능력이 정말 전무한 수준이에요. 그래갖고 나는 이게 미네소타가 지금 공격으로도 뭔가 풀 게 없고 지난번 경기보다는 맥다니엘스가 잘해주기도 하고 벤치에서도 조금 나아졌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미네소타가 그러니까 저번보다는 공격이 잘 됐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좁히지 못했다. 나는 그냥 오클라호마가 지난번 경기도 3점이 잘 들어간 게 아닌데 수비적으로는 너무 좋고 공격면에서도 그냥 미네소타가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네소타가 홈으로 온다고 한들 딱히 오클라호마를 괴롭힐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그냥 그래서 2.5밖에 안 줬으면 오클라호마를 보고 싶네. 모르겠어. 근데 이 시리즈는 어쨌든 간에 미네소타가 그래도 정규 시즌도 2대2로 비비고 저는 4대0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오클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4대0이냐 아니면 뭐 4대2, 4대2냐 이 정도의 문제일 것 같은데 미네소타가 3차 정도는 잡아야지. 여기서 한번 잡고 가야지 그나마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보여준 걸로는 뭐 오클라호마의 홈이기도 하지만 미네소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양 팀의 이런 뭐 플레이 스타일이나 기조들이 미네소타 3점이 정말 거하게 터지는 게 아니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오클라호마 쪽을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해는까지는 잘 모르겠고 왜냐면 이것도 좀 타이트한 게임이 많이 없었잖아요 두 팀이. 오클라호마 일반성도 배당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 쪽으로? 저는 오바 쪽으로 계속해서 볼게요 여기는요. 오바는 별로 뭐 근거는 많지는 않은데 양팀 다 3점이 여태까지 좀 저조했는데도 점수가 이렇게 좀 비슷하게 꾸준하게 좀 터지고 있는 거 생각하면은 저는 오바가 맞아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오클이 좀 더 좋은 팀 같다. 그게 요지입니다.